이제 해병대까지 등장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시위를 단속하겠다며 주 방위군에 이어서 해병대 동원도 결정했습니다. 시위대와의 교전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세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남희 기자, 오늘의 첫 번째 의문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해병대까지 동원을 한 거예요. 주 방위군 논란이 적지 않았었는데 뭐 해병대 그야말로 진짜 군을 투입하겠다 이 소리잖아요. 도대체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위를 심각하게 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네. 지금 이 불법 이민 단속을 반대하는 시위가 나흘째 이어졌는데 이렇게 뭐 경찰을 향해서 또 차를 향해서 화염병을 집어 던진다거나 아이고, 이렇게 네. 시위가 거세지고 있고요. 네. 조금 이따가 또 장면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보면은 지금 무인 택시가 있어요. 무인 자율주행차가 있는데 네. 이 시위대의 공격으로 인해서 지금 약 5대가 다 불에 탔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예. 지금 또 이렇게 차를 부수거나 아이고. 그 무인 자율주행차를 이렇게 화염에 휩싸이게 하면서 5대를 부수고요. 또 경찰을 향해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서 네. 공격을 한다던가 또 공권력에 대한 도전인 거잖아요. 경찰을 공격한다던가 예. 여러 가지 시위대의 시위가 더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해병대 투입 인원만 지금 700명을 투입하겠다고 700 밝혔습니다. 명이요? 예. 한 개 대대입니다. 그리고 주 방위군도 원래 2,000명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일단 300명을 배치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또 추가로 2,000명을 투입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총 투입되는 인력을 보면 4,700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영상만 봐도 뭐 거의 전쟁이 따로 없을 정도입니다. 저게 미국 상황이 맞나 싶을 정도인데 중계를 하던 호주 기자가요. 고무탄에 다리를 맞고 쓰러지는 모습이 뉴스 화면으로 중계되기도 했습니다. After hours of standing off, this situation has now rapidly deteriorated. The LAPD moving in on horseback, firing rubber bullets at protesters, moving them on through the heart of LA. 아니 안진우 기자 막 비명까지 지르면서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저 뉴스 화면을 보던 사람들도 얼마나 좀 충격을 받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외신 기자를 향해서 그것도 사실상 지금 영상을 보면 조준을 해서 쏜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게 생방송 장면이거든요. 가장 네. 큰 문제는 조준 사격이었다는 겁니다. 해당 기자는 이제 호주의 메인 매체인 나인뉴스의 로렌 토마지라는 기자인데 현지 상황을 전하면서 고무탄을 시위대에게 발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와중에 직접 본인이 그 고무탄에 맞게 된 겁니다. 그래요? 저 총탄이 저살상용 고무탄이긴 하지만 이게 인명이 직접적으로 맞았을 경우는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죠. 게다가 이 언론 같은 경우는 중립적인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런 위기에 놓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오죽하면 주변의 시위대 일행조차도 괜찮냐고 물어봤고 일단 해당 매체에서는 카메라맨이나 해당 기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전했지만 중요한 건 저런 상황이 보도가 되면 시위대가 더욱더 격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감정적으로 지금 직접적으로 경찰이 조준 사격할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그들 역시 감정적으로 고조가 돼서 더 큰 충돌로 빚어질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 상황에 대해서 호주 정부 역시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미 정부의 설명을 요구하고 있고요. 네. 그야말로 충격적이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성토했습니다. 저도 워싱턴 특파원을 해봤기 때문에 당시 저 현장 상황이 얼마나 위급했을까 공감이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상살탄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지금 수천 명 수준까지 투입되기 시작을 한 거기 때문이죠. 김현수 평론가, 이 해병대가 가게 되면 이 해병대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군 같이 시위로 진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해병대가? 뭐 이민자 단속을 한다든지 시위 진압을 하는 적극적인 일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주 방위군하고 해병대까지를 지금 투입하도록 명령이 떨어졌는데요. 예. 제가 그 US 노던 커맨드라고 콜로라도에 있는 미 북서부 그러니까 사령부가 낸 보도 자료를 한번 직접 살펴봤더니 태스크포스 51이라고 해서 50일 특임 부대 이 사람들이 이제 해병대 700명까지를 포함해서 투입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치안 유지라고 하는 것은 경찰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투입된다 하더라도 뭐 시위를 진압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민자를 단속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동은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요, 이번 시위에 해병대까지 합쳐서 군인이 최소 1,000명이 동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늘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트럼프는요, 군인 투입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We're going to see what we need. We'll send whatever we need to make sure there's law and order. Cars burning all over the place, people rioting. And by the way, we stopped it. We were able to make it much better. 아니 그야말로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차 유리창을 부수고 뭐 화염이 휩싸오르고 그야말로 뭐 일부 지역에서는 약탈 사태까지 벌어진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어요. LA 시내 전역이 지금 집회 금지 구역이 된 상황인데 지금까지 60명 정도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런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시위대는 폭도다. 그러면서 나쁜 사람들이고 감옥에 가야 한다. 필요시 군 추가 투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저렇게 무인 차량을 불태우고 경찰을 공격하는 이 시위대를 겨냥해서 폭도라고 규정하면서 이렇게 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신의 상황을 이제 정당성을 부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공약을 내세우면서 불법 이민자 추방을 전면에 내세웠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 시위대와 맞서는 것을 하나의 지금 또 승부수를 던진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의 또 하나의 관심 사안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내란법을 발동할지 이 여부인데 기자가 이걸 물었더니 좀 트럼프가 애매하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안진영 기자, 일단 내란법을 발동하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내란법이 발동되면요, 대통령이 미국 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미국의 국가 형태를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연방 정부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 있는데 내란법이 발효되는 순간부터는 치안 유지 관련해서 작전을 수행할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 부분도 트럼프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직까지 당장은 내란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향후 이걸 내란으로 본다고 하는 순간부터 내란법이 발효되면은 이게 1992년 로드니 킹 폭동 사건 이후 한 번도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사태가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의문점이 하나 더 남아요. 김현주 평론가, 뭐냐면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서까지 내란법을 발동할지 말지 이 여부가 참 의문인데 그러면 정말 그 정도로 위급한 상황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군대를 이렇게 동원한 것에는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LA 인근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을 하는 그런 추방에 이어서 일반 시민들 또는 이민자를 중심으로 해서 반발 시위가 이어졌죠. 그러니까 8일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투입을 했습니다. 네. 주방위군은 그 명령 체제가 주지사 산하에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정부 명령으로 주방위군이 투입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군대가 동원될 정도의 위험한 상황이었느냐에 대한 평가는 좀 엇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군대가 투입할 만한 이런 사유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또는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정치적 포석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눈에 띄는 것은 정치적 동지이자 아주 유별난 케미를 자랑했던 일론 머스크 CEO가 있잖아요. 근데 네. 지금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냐. 두 사람은 완전히 찢어졌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부터 시선을 좀 돌려야 되겠다라는 심산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네. 예측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취임한 이래 뭐 국제적 통상 관세 정책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너무 좀 무리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실패를 어떻게 좀 뒤집어 보려고 시선을 좀 돌리려는 그런 속셈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 선거 유세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굉장히 이민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을 해오면서 본인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좀 결집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개빈 뉴섬 주지사죠. 민주당 소속입니다. 이 사람이 일종의 정적으로 볼 수 있고 차기 대권에서 경쟁 구도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척을 지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주 방위군을 도입하면서 뭔가 정적을 좀 향하는 이런 손짓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트럼프의 군 투입은 위헌이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소송을 예고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국경 담당자라면 뉴섬을 체포할 거다. 그러니까 그는 정말 무능하다면서 지금 주지사와 대통령 간의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위가요, 미국 전역으로 점점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픽 띄워주실까요? 지금 보면은 LA에서 시작됐던 시위가 지금 거의 반트럼프 시위가요, 미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뭐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라 휴스턴, 샌안토니오, 지금 동부에 있는 뉴욕과 워싱턴 DC까지 점점 퍼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자, 트럼프 대통령 생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왜 생일이냐? 자, 14일에요. 대규모 반트럼프 시위까지 예고되고 있는데 자, 이 상황 속에서 트럼프 생일을 맞아서 열병식까지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영상 보면은 워싱턴으로 탱크 수십 대가 포착이 되고 있어요. 도대체 뭐예요, 이게? 상당히 놀라운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저 보시는 장면은 열차에 실린 에이브럼스 탱크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모두 28대라고 하는데 예. 저 탱크 한 대의 무게가 약 70톤이라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일반 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도로가 견딜 수 있는 하중이라고 하는 게 이제 36톤 정도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로가 파손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탱크들이 지금 워싱턴 DC를 향해 가고 있느냐? 네. 이걸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 46년 6월 14일입니다. 개띠죠. 네. 이제 곧 79세가 되게 됩니다. 본인의 생일인 동시에 이날이 미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대규모 열병식을 지금 개최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 방금 말씀드렸던 에이브럼스 탱크 28대를 포함해서 스트라이커 전투 차량 28대 등을 투입하고 군인은 무려 병력이 6,600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예산 규모로만 따져보더라도 약 4,500만 불, 600억 원이 넘는 이 지금 재원이 투입될 거라고 하고요. 당일에는 헬리콥터도 50대 이상이 동원되는 네. 등 20만 명 이상이 운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반 트럼프 시위가 있을 것을 우려해서 예. 수십 킬로미터의 철조망 등도 지금 설치하고 있어서 열병식이라니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부에서는 지금 집회 시위에 군이 투입이 되고 있는 거고 동부에서는 저렇게 탱크 행렬이 줄지어 있는 건데 참 혼란스러운 미국 상황 속에서 그런데 자, 트럼프가 이런 상황 속에서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에 힘겹게 오르다 비틀거리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네. 그 배경을 두고 건강이 이상이 있는 게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요? 나오는 저 모습이죠. 네, 지난 현지 시간으로 8일인데 뉴저지주 모리스타운에서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마치고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하기 위해서 에어포스 원에 오르던 중에 이렇게 왼쪽에 저렇게 비틀거리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지만 다시 자세를 잡고 올라가긴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트럼프를 둘러싼 건강 이상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지난 2월에는 손에 멍자국이 포착이 됐고요. 2개월이 지나고 나서 백악관이 직접 건강 상태가 양호해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냈는데 이런 입장을 낸 것 자체가 건강 이상설이 나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호응한 것이라 볼 수 있고요. 이게 또 치명적인 이유는 보셨던 이 영상의 오른쪽 장면 때문이었습니다. 네. 이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지난 2021년에 이렇게 건강 이슈가 불거지고 저렇게 에어포스원에 오르다가 넘어진 장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오른쪽이 바이든 대통령. 그렇죠. 오른쪽이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인데 중요한 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 부분을 굉장히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낙마를 하게 됐는데 두 사람의 실제 나이 차이는 3살밖에 나지 않는다는 그래요? 거죠. 결국 이번 임기 중에 조 바이든 대통령만큼의 나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먹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건강 이상설이 계속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기 대선 과정에서도 또다시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을 전 대통령을 공격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다음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건강 이슈, 나이 문제가 또 공격의 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찰나의 포착일 수도 있겠지만 뭐 바이든을 집요하게 고령으로 물고 늘어졌던 트럼프가 이 비틀대는 모습을 보니 여러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